자, 꽉꽉 눌러서 한번 시간 다 해봅시다. 자, 가봅니다. 통일신라의 토지제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료종과 노급입니다. 이미 우리 설명을 드렸죠. 훨씬 쉬워질 거예요. 전기, 노급, 시급. 자, 노급은 관료들에게 주는 거고, 시급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죠? 왕족이나 전공자. 저거 거기다 왕족과 전쟁에 공을 세운 자들에게 주는 게 시급이다. 왕족 앤드 전공자. 자, 노급, 시급은 공통적으로 수족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준다. 이해 갈 수 있죠? 수족권과 노동력 징발권을 준다. 중기 갑니다. 관료존을 지금 수족권만 지급하게 되었다. 수족권만 지급하게 되었다. 노급은 폐지되었다. 노급은 폐지되었다. 노급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기 때문에 빼겠다는 뜻이죠. 중대 말부터 후기, 경도강대, 노급 부활. 노급이 부활됐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됐다, 약화됐다? 약화됐다. 대신 누구의? 신권이 강화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료존은 폐지됐다. 정전, 별표한 3개 기본이에요. 성도강입니다. 성도강. 농민이 경작에 얻은 땅을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였다. 국가의 공민에 대한 조세 및 부역 수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즉, 봐봐. 국가에 땅을 줄 거야. 그럼 땅을 그냥 주겠어? 아니면 이 사람 이름과 주소를 다 적을까 안 적을까? 다 적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조세를 걷어들 수고 부역,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지. 태풍이 왔는데 우리 동네 다 완전히 무너졌어. 어떻게? 노동력을 징발해서 뭐 고치려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 체제를 만들기 시작했다. 통일신라의 조세제도, 세금 걷어들이는 제도입니다. 조용조라고 보통 얘기해요. 한자 꼭 알아두세요. 제일 위에 조자는 벼예요. 벼를 지칭해요. 벼조자예요. 자, 그럼 벼를 우리가 주로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이나 벼농사를 짓고 얼마만큼 생산량을 거둘 건지 기준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땅의 수치를 알아내는 뜻이죠. 토지 면적은 결부제로 파악하였습니다. 결부제에 미치고 있죠. 결부제. 우리말로 바꾸면 농민이 한 해에 얼마만큼 농산이 생산량이 됐습니까? 생산량에 따른 징수를 결부제라고 불러요. 이거 신라가 가지고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 중 하나가 결부제입니다. 자, 볼까요? 생산량이 딱 10분의 1을 걷습니다. 생산량이 10분의 1 정도 거두면 어떻게 돼? 농민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도 농사 질만 하지. 근데 왕들 어떻게 가? 자꾸 계속 더 거두려고 하겠지. 또 세금을 걷는 하급 관리도 어떻게 할까? 자기 뒷주머니 챙겨서 어떻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은 명목상 10분의 1 훨씬 어떻게 더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겠지. 그게 이제 관료의 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지. 용부터 갑니다. 용. 그 용자는 쓸 용자로 적어놨지. 계속 물어볼 거야. 쓸 용자. 사람을 쓸 수도 있다는 거지. 사람을 쓰겠죠. 쓸 용자니까. 봐. 16세에서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를 우리는 정남이라고 불러요. 중국 역사, 우리 역사책에 항상 정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남이란 말이죠. 그 정자가 노동력을 의미해요. 다르게 말하면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16세부터 60세까지 본다는 거지. 이런 남자를 뭐라 본다? 정남이라고 부른다. 정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용자는 조용조 중에서 즉 군역자와 요역자를 찾게 하는 방법 중입니다. 군대 갈 사람과 노동에 차출될 사람을 우리가 구분해 주는 거예요. 군 입대할 사람하고 노동력을 갖다가 쓸 수 있는 두 개로 구분하는 것 갖다가 용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 고려 조선 공부할 때 끊임없이 조용조를 할 겁니다. 조용조랍니다. 조용조.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조자를 보죠. 이 조자는 고를 조자예요. 쓸 용자. 교조자. 이렇게 보면 돼. 고를 조자. 별도로 지방의 특산물도 세금을 또 걷어간다는 거예요.
주로 벼를 걷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방 특산물마저 걷어가더라. 자, 민가의 배 등의 특산물을 가져갑니다. 자, 지방의 특산물 각자 다 다르죠, 그죠? 네, 다 다른 방법을 택한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세금 걷어들이는 방식이 조용조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라, 고려, 조선의 공통점이에요. 신라, 고려, 조선의 공통점이에요. 이 정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해 조세제도, 고구려계, 말갈계, 이건 의미 없어요. 제일 밑에 통일신라 민정문서가 별표 5개짜리예요. 별표 5개짜리인데 난이도가 최하예요. 그럼 이건 나오면 무조건 다 맞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려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민정문서 갑니다. 1번, 일종의 호족제도를 신라 장적이라고도 한다. 신라 장적이 몇 줄 그렇습니다. 1번, 효쇼인, 즉 정창원이라고 한 절에서 발견되었다. 절에서 발견됐다. 내용을 분석해 봤습니다. 3번에 서원경 부근 4개 촌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인 문서였다. 요거 발견되기 전까지는 신라시대 사람들이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 전혀 몰랐다는 거지. 이걸 계기로 처음 알게 됐다는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분석 4번. 촌주가 매년 변동상을 조사 밑줄 그어. 매년 동그라미 쳐주고 조사는 매년 해. 잘라 슬러시. 그리고 3년마다 기록했어요. 3년마다 인구, 전답, 가축, 뽕나무, 잣나무, 대추나무, 수, 우마, 소와 말의 숫자의 감소 등을 기입, 노동력을 가장 중시하였다. 근데 그걸 봤더니 주로 생산층은 노비가 아니라 농민이었어요. 노비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생산층은 주로 농민이었다. 촌주가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촌락을 가나하더라. 3개, 4개 촌락을 가나하더라. 다 잡아야 돼요.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기출. 당연히 모의고사 100% 나옵니다. 이건. 선생님 말장난 하겠지. 읽고 오셔야 되겠지. 다음 페이지. 가호는 집집마다 인정의 다가에 따라서 9등급. 인정에서 그 정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지? 무엇의 단위라고요? 그렇지.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그 남자를 뭐라 불러? 한자로, 두자로. 정남. 정남에 해당되는 사람을 몇 등급으로 나누냐? 9등급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노동력을 징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인정을 9등급으로 나눴다. 8번부터 가죠. 인구, 성별, 연령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눴고 6등급과 9을 계속 바꿀 거야. 6에 색깔 좀 칠해주고 9에 색깔 좀 칠해줘야 돼. 6등급과 9등급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힘들게 만들 거예요. 몇 번은 틀릴 거예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몇 번이나 지금 틀렸네, 또 틀렸네, 또 틀렸네, 또 틀렸네. 계속 틀릴 거예요. 그 다음에 촌에는 토지가 지급되었다. 11번 작성 목적 생산 자원과 노동력을 편제하여 조세 숫자 노동력 징발의 기준을 정하기도 하였다. 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험을 보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토지의 증감은 나오지 않아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 증감 X는 내가 토지를 팔면 토지가 줄어드는 거고 돈을 벌어 토지를 사게 되면 증가되는 거잖아. 근데 이 기록은 없어요. 토지의 증감 기록은 X. 다 나오는데 웬만한 거 다 나오는데 토지 증감 기록이 없어요. 토지 증감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해는 이 부분 특별하게 나올 건 없어요. 네. 네. 발해 패스. 통일신라의 산업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농업, 상업, 수공업 중에서 주로 상업부만 우리 출제됐죠. 시전에 대한 부분, 동시전, 효수왕 때 시장이 늘어났다 통일되고 서시전, 남시전 이 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민정문서 분석했습니다. 제일 상단에 봐보죠. 135쪽 상단에 연수유답 대상이 정남 가장 많이 분포했다. 일명 정전이라고 한다. 정남들에게 이거 누가 지급해줬죠? 정전을 성덕왕 때 정전을 지급했다. 그게
민정문서상에서 연수유답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촌주유답. 촌주에게 주어진 땅이야. 자, 그럼 촌주유답은 누가 농사를 지어야 될까? 촌주가? 자, 여러분이 공무원이야. 촌주가 됐어. 3개 내지 4개 출락을 관할해. 농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계속 살피고 다니면서 세금을 걷어야 돼. 농사질 시간이 있어 없어? 농사 지으면 질 거야 안 질 거야? 미쳤어? 내가 공무원 해야 될게. 좀 더 편해보려고도 공무원 됐는데 농사를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 없어. 꼭 기억하셔야 돼. 촌주이답은 촌주가 농사 짓는 논이 아니야. 거기서 말하는 답은 논이야. 봐봐. 이것은 밭을 의미해. 오케이? 그럼 논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이것은 땅에 농사 짓는 거지. 논에는 뭐가 필요해? 모내기를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잖아. 물이 들어가면 이건 논이야. 이걸 답이라고 부른다. 이건 전이라고 부른다. 이거 합치면 뭐가 돼? 전답이 되겠지. 전답은 우리말로 보냐면 밭과 논을 의미한다. 이거 생기초야. 진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진짜야. 이거 공부하다 보면 전답이 뭐냐? 전답이 뭘까요, 선생님? 나한테 반문한 친구들 많아. 자, 밭전자야. 밭을 얘기하는 거야. 물이 있어야 모내기를 하고 벼를 심을 거 아니야. 밭 위에다가 물 넣으면 되는 거잖아. 예. 답자야, 이게. 합치면 전답이 되겠지. 논과 밭을, 밭과 논을 얘기하겠지. 자, 다시 갑니다. 촌주이답. 그럼 촌주이답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야 될까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촌주가 가져갈 몫이 있는 거야. 이걸 고려 예역전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시령답. 촌주 밑에 있는 관리들, 하급 관리들. 간모전담, 관청경비. 마전, 공동경작지, 정남이 경자가 있다. 기억나세요? 오늘 오전 시간에 한 것 같은데. 고구려에 이러이러한 토지가 있는데 신라의 마전과 유사하다. 공동경자가 하는 거, 고구려에. 기억 안 나죠? 오전에 했던 건? 여러분 내가 못 믿어요. 여러분 머리를 못 믿는 거야. 여러분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응? 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머리를 내가 못 믿어요. 여러분을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머리를 믿지 못하겠어요. 네. 공동경작원 제도가 있다. 즉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있잖아. 공동생산, 공동분배하는 게 있잖아. 기와 같은 제도가 우리 삼국시대에 보이더라는 거지. 전섭과 마전을 통해서 마을의 공동 농장을 운영하는 유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더라. 그 다음에 농업 발달, 수공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 136페이지 신라의 8번입니다. 신라인의 대당 대출만 하나 볼게요. 신라방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 소. 자 봐. 앞으로 여러분과 저 공부할 때 땡땡소 땡땡서가 나올 거거든. 그럼 이건 무조건 관청이야. 관청소 관청서자야. 봐봐. 인천 소방서, 서울 출장소. 소자와 서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 관청을 의미해. 그래서 오늘 집에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봐봐. 서자 소자 생각해봐. 무슨 중구청이 있는데 거기 중구청 사례 뭐라 그러는데 소서 기억하시면 돼요. 신라방에 살 때는 자치적 행정기관이다. 신라관 유학생 숙소이다. 신라원 신라인들이 세운 절이다. 대표적인 게 법화원이다. 이건 장보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법화원은 신라 장보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발해 사회 모습 큰 의미 없어요. 패스. 137 고대 사회. 하베게이 체크. 하베게이는 만장일치인가요? 아니면 뭐 다수결인가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요즘 민주주의 제도는 안 맞죠? 절대로 정책 하나 시행할 수 없죠. 한 사람 누가 오기 후는, 그죠? 예. 그다음에 하랑도 가죠. 하랑도. 원화에 출발했다. 여성들이 중심이 먼저 돼서 원화에 미치고. 예. 하자 꼬다자가 들어가 있죠. 여성들로서 먼저 출발했다는 것. 그러다 보니 도교적 요소인 국선도 풍월도 중으로 불리기도 했다. 즉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고구려 경당과 유사하다. 경당이 미치고 있죠. 경당. 하랑도와 경당의 공통 유사점이란 뭐라는 얘기죠? 문무를 교육시킨다는 뜻입니다. 하랑도와 경당의 유사점은 문과 무를 교육하고 있다. 진흥왕 때 공인, 그렇죠? 진흥왕 때 공인됐죠? 공인되면서 뭐가 되는 거죠? 여성이 아니라 이제는 남성이 군사훈련을 받고 전쟁에 투입되는 것들이죠. 네. 다음 페이지. 구성, 하랑과 낭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온 그대로예요. 중2 때 했던 것들이 하랑과 낭도를 해서 합쳐서 뭘 하랑도라 부른다. 성격, 군사, 교육, 수양, 종교단체다. 고구려의 선비, 백제의 수사와 유사다. 이런 거 시험에 나온 적도 없어. 대표적 하랑 정신 요것만 봅시다. 임신, 서기석, 별표. 임신 슬러시 잘라봐. 임신년에 진흥이 될 수도 있고 진평이 될 수 있다고 그랬지. 예, 공부 빡세게 하자. 열심히 맹세했다. 그 서자가 맹세할 서자야.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임신 서기석이야. 그러니까 순수빈이 척경빈이 이렇게 모아놓고 성격이 다른 걸 고르서 임신 서기석 옆에 고를 수 있으면 돼. 심플하게. 세소고개. 진평왕 때 원광법사가 유교와 불교 교리를 가르친 세소고개를 글로 만들었다. 되게 잘 나오죠? 진흥왕 때 하랑도를 공인했다. 하랑도를 지켜야 할 기본 윤리가 뭐냐? 세속이라는 말은 바꿔 거꾸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랑도들은 스님이 아니잖아, 그지? 속세인들이잖아. 속세인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5가지 원광법사입니다. 자, 관등과 관등 관직 관계의 법. 그래프 봐주세요. 총 1에서부터 17관등이 있습니다.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이건 진골들이 독점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래프가 진골 1에서부터 17까지 되어 있지. 자, 법률적으로 진골은 모든 관등에 다 갈 수 있어. 법률적으로. 실제는 그렇진 않지. 실제는 17, 16, 15 가겠어, 그 사람들이? 안 가고 말지. 안 가도 충분히 먹고 사는 애들인데. 실제적으로는 오찬, 대하찬부터 이벌찬까지 가는 거고, 법률상으로는 모든 관직에 다 임용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 6도 마찬가지, 5도분 다 마찬가지. 다 밑에 갈 수 있어. 근데 안 가지. 자, 가봅시다. 아찬에 6도분 아찬까지. 그 다음에 사두품 뭐죠? 대나마까지. 아찬의 아예 동그라미. 오두품의 대나마의 동그라미. 사두품을 그래프를 안 그려놨네요. 대사의 대자의 동그라미. 그럼 좌측에 여백이 있지. 그지? 6두품, 5두품, 4두품이 최고 관직이 누군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대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아찬, 대나마, 대사가 최고 맥시멈이다. 6두품의 최고 맥심. 아찬. 5두품의 대아찬, 대나마. 이런 식으로. 대사 말 잘못했다. 대나마, 대사. 이렇게. 대대, 암기. 시험 볼 때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말장 안 칠 거예요. 대대, 암기사항입니다. 다시 갑니다. 색깔, 자비청황 잡아야 돼요. 자비청황. 공복의 색깔을 정했죠. 어느 왕이죠? 공복이라는 얘기는 옷의 법을 만들었다는 뜻이야. 법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는 거야. 법응왕이잖아. 법 좋아하시는 법응왕이야. 왜 그래? 힘들게 해. 법응왕이야. 그 다음에 중앙관직. 이벌찬의 가장 높은 발직 중시예요. 경동왕 때 시중이라 불렀죠. 연중 공총리급이 중시입니다. 이래들이 갈 수 있는 게 중시가 맥시멈 자리죠. 육두품의 최고 맥시멈 자랑은 시랑이에요. 시랑에 동그란 색깔 좀 넣어주세요.
제루의 C랑의 색깔 좀 칠해봐. 육두금의 최고 맥시멈 자리가 C랑의 자리가 올라가 있다. 우리말로 의역하게 되면 요즘 대통령 비서실 차장급이야. 비서실 차장급이야. 네. 그 다음에 끝에 지방관직 봐줘봐. 지방관직. 도독은 뭐지? 지방관장이죠. 요를 치면 도지사급이죠. 자, 여기는 도독 봐봐요. 진골이 갈 수 있는 도독입니다. 그 아찬, 급벌찬도 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진골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도독입니다. 그래프상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시는 누가 갈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진골만 갈 수 있어요. 명칭은 육부분도 간다고 하지만 실은 누구만 갈 수 있다? 진골만 갈 수 있다. 사실은 어디에 파견되는 사람들이죠? 외교관인가요? 외교관 아닙니다. 오경. 우리 구주 오소경 만들었잖아. 통일되고 나면 작은 서울 5개 만들었잖아. 적어야 돼. 사신은 오소경에 파견된 사람이야. 작은 수도 5군데 파견된 사람을 사신이라고 불러요. 자, 오른쪽 가봅니다. 골품 도표의 의미는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네. 핵심 7번만 하나 체크할게요. 7번. 3에서 1 두 분까지 기록이 없으며 아마도 율령반포 초기에 소멸된 걸로 보인다. 7번 체크하시죠. 삼국의 중앙정치구조입니다. 고구려 14관 등의 밑줄을 하겠습니다. 14관 등. 자, 14관 등의 밑줄 한번 제일 밑에 봐보시죠. 1부터 14까지 대대로, 태대형, 울절, 태내사저, 조의두대형. 조의두대형까지 이렇게 일단은 1에서부터 5까지 대대로부터 조의두대등까지 고구려 국가 중대 제가회의에 참석합니다. 조의두대등부터 제가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 일단 잡고 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백제 갑니다. 백제 육자평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육자평. 내신자평 있죠? 내신자평. 왕명출납이기도 하고 내신자평을 옆에서 살짝 적어. 같은 말로 상자평이라고도 불러. 상자평. 이게 짱이야. 쉽게 얘기해서. 육자평 중에 짱이야. 별도 뭐 국무총리 막 이런 건 없어. 백제는. 상자평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기출을 보게 되면 내두자평이 자주 나와. 내두의 두자에 동그라미 쳐봐. 왜? 거기가 재정과 회계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복제합니다. 자비청. 암기상이죠. 자비청. 자비청. 16관등제. 16관등제를 만든 백제 왕은 예, 고이양 맞습니다. 고이양입니다. 고이왕이 맞습니다. 신라가 보겠습니다. 신라. 패스. 오른쪽 통일신라 중앙정부 집사부 체크합시다. 진덕여왕 때. 그 다음에 창부 체크합시다. 재정. 그 다음에 예작부의 별표학 요즘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즘 모의고사 잘 나오는 게 예작부, 토목건축입니다. 통일신라. 그 다음에 12번 자이방부, 우이방부 형사입니다. 두 개로 분류하고 있죠. 삼국의 지방행정조직 고백신라 역살방령 군주의 비주를 하나씩 봐봐. 지방의 역살방령 군주. 오부족, 육부족 연맹체에서 부로 발전하죠. 그렇죠? 특수행정구역 백제 22담로 어느 왕 되죠? 무령왕이 나와야 되겠지. 그죠? 신라 이소경, 국원소경, 북소경. 여기 장을 사신이라고 불렀다.
통일 이후에는 우리 알다시피 오소경을 학대 개편되죠. 사신의 밑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진골만이 갈 수 있는 대표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방장관, 역살방령, 군주. 발해의 행정조직. 자, 오경 15부 62주, 경부주. 제일 밑에 촌에는 누가 간다고 그랬지? 촌주. 촌주는 완경이네요, 토착이네요? 토착입니다. 완경은 X 적어내야 됩니다. 페이지 넘겨갑니다. 발해의 오경 갑니다. 상경, 중경, 도경, 서경, 동경, 서경, 남경입니다. 소재 이치 잡으시고 이거 작년에 기출됐기 때문에 당분간 안 나올 거야. 일단 오경이 있다는 정도만 잡으셔야 합니다. 대신에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북경 없다 여기. 오케이. 발해의 수도는 동서남북 북 있지 않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게 한번 나왔어. 해양경찰 시험에. 발해에 오경이 포함되지 않는 걸 이거 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럼 선생님 어떻게 될까?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북경 없다. 북경은 중국이다. 꼭 되게 이상한 걸 틀려온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에 기출문제니까 당분간 안 나올 겁니다. 저도 모의고사 안 내리겠습니다. 작년에 나오고 또 나오겠어? 올해 안 나왔잖아. 내년에도 안 나오겠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자, 제일 밑에 이번에 예사정 보시죠. 예사정 파견됐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지방에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상수리제도. 통일신라의 인질제도죠. 상수리제도, 고려의 기인제도, 조선의 경제제도 되게 유사한 거죠. 일종의 볼모제도, 지방의 호족의 자제를 중앙에 갖다 놓는 것들이죠. 반란을 막을 목적으로. 세 개 하나로 묶어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통일신라의 오소경제도. 통일되고 난 다음에 고구려 땅에 2개, 백제 땅에 2개, 신라 땅에 이렇게 만들어지죠. 고구려 땅에, 백제 땅에, 신라 땅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소경입니다. 이미 설명드렸죠. 볼까요? 설치의도.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고 동시에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오소경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사신을 파견하였다. 신문왕 때 경주의 편제성을 보완하기 위해 달구벌 천도를 계획해서는 실패하고 오소경을 설치했다. 신문왕 때 달구벌 자주 나올 겁니다. 페이지 넘겨도 돼요. 큰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지금. 그 다음 삼국의 군사조직. 최근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다. 고구려 광해수장비의 왕당만 체크만 합니다. 국왕 직속부대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왕 평양천도에 만든 게 경당 이미 장수왕 때 설명할 때 체크만 합니다. 백제 할 게 없고 신라도 할 게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특별하게 없어요. 통일신라 할 거 없어요. 안 나와요. 중간 하단부에 이렇게 구서당을 잡아야 되겠다. 신문왕 때 만든 구서당 갑니다. 신라인 녹금, 자금, 비금, 말가리, 흑금, 백제, 백금, 천금, 고구려, 한금, 보독국인, 적금, 벽금. 그 삼국 통일을 하는데 기여를 했던 사람들의 나라들의 이 사람들이 중앙군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죠. 충성을 맹세하는 하나죠. 이거 모병제입니다. 꼭 해야 돼. 통일신라 중앙군은 모병제입니다. 모집했습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징병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외가 들어가면 안 된다. 애군 X 적어야 돼. 외인 X. 근데 이제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예상한다면 신라의 녹금, 자금, 비금, 말가리, 흑금 여기 나와 있는데 나라와 색깔이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서 물어보면 어떻게 이건 이제 망하는 거야. 왜? 한 번도 기출 나온 적이 없어. 이거 선생 풀하고 나오는 거야. 선생님들 너희도 한번 풀어봐. 그럼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풀하면 어떻게 미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시내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어떤 선생님이 만든 모의고사 이건 안 냅니다. 왜? 이거 내면 미친놈이야. 그거 출제위원이 미친놈이야. 그래서 제가 대충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굳이 나오지 않을 것에서 에너지 소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발해 중앙군을 12M 주고 이건 나올 수 있다. 왜? 그렇지. 당해주들 모방하기 나올 수 있다. 자주 물어봐 선생님들 모의고사에 당해주들 모방하기 때문에 그렇다. 대충 여기까지 대충 나왔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문화사 파트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불교, 유교, 도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